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오늘 아침 돌연 귀국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긴급회의를 열어 사퇴 수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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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사태 중심 인물이죠. 최순실 씨 오늘 갑자기 귀국했어요. 네. 예상과 달리 굉장히 빨리 귀국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 요구를 했더니 검찰이 또 여기에 응했어요. 네. 검찰이 최 씨 귀국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 그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네. 최순실이 오늘 아침 일찍 귀국하는데 검찰 수사관들 10명, 20명이 공항에 나와 있었다. 네. 그리고 한 5명이 최순실을 데리고 갔다라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 등의 그 코트를 딴 것인데 한 네. 두세 명 딴 것인데요. 네. 하여튼 뭐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로 검찰이 최순실 그 한국 상륙 작전을 함께한 게 아니냐. 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도가 정확하다 그러면은 네. 검찰에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지만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의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최순실의 사적 이해관계가 대통령 권력을 농단했다라는 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1차가 그겁니다. 다른 거 지금 제껴놓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지금 최순실의 급거 귀국을 함께 뭐 알았든 뭐 협조했든 간에 그렇게 해서 왔다라는 거 봤을 때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제 들어올 때 보면은 최 씨가 보통 저희가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입국 심사를 거치는데 대면으로 하는데 자동 입국 그 심사대를 거쳤거든요. 여기를 통하더라도 분명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미 인지를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추측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리 좀 알았다면 사전에 조율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런 의혹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검찰 행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검찰 행보를. 일단 이번에 뭐 최순실 귀국하는 과정을 보면요, 네. 검찰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거의 뭐 반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기자들이 들어오 있는 걸 그 전에 사전에 들어온 것에서 협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얘기는 이미 협의가 됐다는 얘기일 네. 거고요. 또 적어도 최순실 통해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아마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네. 몇 시에 들어올 거라는 것은 아마 인지를 했을 거고요. 네. 경향신문의 인터넷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 검찰에서 검찰청 직원을 10명에서 20명까지 보냈고 또 탑승동에서 한 5-6명이 밖에 나올 때까지 계속 수행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서면 심사 아까 말처럼 출국 심사할 때는 대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입국 근데 심사할 그거 때는. 없이 네. 다른 출구로 나갔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검찰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애우라면 애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걸 해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최순실 씨의 어떤 귀국 자체가 어떤 본인의 순수한 의도,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의도였느냐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검찰이 나갔다고 한다면 긴급 체포할 것이 아니면 왜 나가는 거죠?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어제 전격적으로 청와대랄지 다른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영장이 어제 실시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어제 좀 기류를 보면 검찰이 좀 달라졌나 이런 느낌을 조금이지만 가질 수 있었는데 네. 저는 뭐 갑자기 뭐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청와대가 이미 교감이 돼 있어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로 보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네. 청와대에서는 증거에 대해서는 이무 제출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무 제출이 원칙이다는 그런 문구는요 일반 사람이 쓸 수 없는 문구예요. 네. 그건 법을 아주 잘 알고 수사에 정통한 사람들이 보통 쓰는 문구인데 네. 그런 문구를 썼고 어제 결과적으로는 진입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네. 그럼 오늘 또 청와대 10시에 또 갔어요.
그러면 어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검찰 자체는 이게 청와대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봤자 얻을 게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청와대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또 언론에도 직접 얘기했어요. 국민적 차원에서 의혹이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청와대에 밀고 들어오는 것은 청와대는 자존심이고 역사상 유례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 정말 힘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러면 청와대가 붕괴하는 과정까지 겪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임의 제출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했으면 검찰에 제출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하려면요.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을 치면 그 목록에 의해서 제출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순실 씨의 어떤 귀국일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기획이고 뭔가 법을 잘 알고 수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네. 시나리오에서 그냥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표를 치는 우병우 민정수석 네. 그리고 현재 현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네. 내각 총무사태를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야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이 나오죠. 최 씨가 이제 변호인을 통해 그런 얘기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처벌 받겠다. 그러면서 하루는 좀 쉬어야 된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러면 하루 동안 최 씨가 어떤 대책, 대비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네. 사회 경험이 있는 국민들 생각했을 때, 그러면 밤에 또 대책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관련자들 다 모아놓고서 네, 말이죠. 네. 모처에 모여갖고 네. 아니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네. 그 최 씨의 주변 인물들이 다 검찰에 소환돼서 수사를 받고 구속도 안 된 상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검찰 수사에서 뭘 물어봤느냐, 뭘 질문했느냐, 네. 아니면 최 씨의 그 인맥이 광범위하게 정관계에 퍼져 있다는 것이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과 예를 들면 우리말로 진짜 내통할 수도 있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은 하여튼 뭐 몸이 안 좋아서 소환을 안 하는지 뭐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정치권도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긴급 최고위원회도 열어서 특히 야당 같은 경우 긴급 체포를 촉구하면서 이거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들어와서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이거 어디까지 의혹입니다. 일단 청와대 수석들에 대해서 일괄 사표 내도록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오늘이 일요일이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결정이 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석들 중에서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 봐요. 그럼 만약 사표를 수리 전과 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사표 수리 전에는 청와대에서 모든 문건에 접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의 갑작스러운 귀국은 아마도 청와대 수석의 사퇴와도 연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오늘 뭐 원칙적으로는 처음에는요. 준비가 되면 소환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이랄지 아니면 야당에서 왜 바로 긴급 체포해서 수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일 소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건 시점에 관해서 만약에 모레 소환이 되고 그 소환의 시점이 청와대에 있는 핵심적인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수석이 언제 사표를 내는 시점과 이게 과연 맞물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관련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증거는 뭐 다 없죠. 증거 없고 단지 증거가 있는 곳은 청와대 한 곳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자체가 어떻게 치외 법권적이고 법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증거에 대해서 인멸을 한다 하더라도요. 인멸의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국가의 기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무리 인멸을 한다고 해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증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청와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부동의하는 이유가 이제 국가 기밀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그 사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청와대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이걸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면서 협의해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는 수사관들하고 검사에 한해서 보안 업무 규정이 있어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 보안 업무 규정 제8조인가를 보면 비밀 취급 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네. 그러면 대통령이 단지 그 정말 비밀이 밖에 나가면 국가 안위에 너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하면 그러한 수사관과 검사에 한해서 1급이 됐건 2급이 됐건 3급이 됐건 비밀인가 취급을 인가를 해주면 그 들어가서 그거 안에 벌 수 네.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비밀을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그걸 누설하게 되면 결국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절충형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제든지 협조를 하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정치권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여당은 비박계를 중심으로 책임 총리 인선 뭐 이래가지고 단계적 쇄신론 이런 것들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없는 어떤 국정 공백 상황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현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국내 환경을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 네. 일반적인 평가 판단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 네. 정치권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책임 총리제와 내각 거국내각 얘기가 나오는데 책임 총리제라는 말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말 붙인 것이고요. 예.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그 내각의 장관을 제청하고 또 해임할 수 있다는 권한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책임 총리제라고 할 수 있느냐? 예를 든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가 얘기하는데 그럼 이해찬 총리가 정말 혼자서 노 대통령과 별개로 국정을 운영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 총리제라는 용어는 저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과연 그것으로서 현재 이 어려운 전국을 정상화시키는데 해결책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국내각 중립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사례가 있습니다. 1992년도에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4대 대선을 앞두고서 9월에 이 자기 자신이 민자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탈당하면서 네. 현승정 연세대 총장을 총리로 앉히고 여야 합의하에 거국내각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선포하고. 예. 근데 대선을 앞둔 한 2, 3개월 전이었죠. 그 당시는.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 문제 지금 대선이라는 내년에 관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국정 운영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냐는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는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야 합의하에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정세균 의장이 며칠 전에 무슨 여야 3당 그 전국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는데요. 네. 빨리 모여서요. 이 문제를 국정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야당이 야당 협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책임지기 싫거든요. 예. 네, 그런 문제가 저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 3당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좀 정상적인 국정 운영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촛불 집회도 어제 전국적으로 열리고 네. 굉장히 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 민심이 굉장히 지금 들끓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야당은 보면요. 대통령 하야나 탄핵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중한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도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우리가 과거 사례가 있지만 학습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탄핵을 하게 되면 200석을 넘어야 되는데 국회 예, 3분의 2. 예. 현재 과연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정쟁화되는 네. 우려가 있고요. 또 이후에 3개월인가 6개월에 대통령이 정직되는데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국정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뭐 국민의 마음은 상당히 지금 위로가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사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사퇴해서 거리시기에는 헌법에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상황에서 60일 내에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 뽑힌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현재 헌법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계속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 각종 폐회와 모순이 극도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개헌을 하지 않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 의혹을 덮으려고 내세웠다라고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는 이 개헌론이 다시 또 한번 네.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이르면 내일 이제 최순실 씨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차은택 씨 또 다른 최측근이죠. 차은택 씨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정국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로 보시는가요? 간단히 좀 예, 마무리를 일단 내일 해주실까요? 뭐 포토라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만약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이 소환을 한다고 하면 근데 검찰이 최순실을 조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좀 그게 의구심이 좀 가요. 예. 지금 이제까지는 관계된 몇몇 사람들만 네.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범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여론의 그런 비난을 피하고자 포토라인을 세운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결과를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를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최순실 씨가 내일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의혹이 해소되면 모르겠지만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검찰이 수사를 거의 미적거리면서 해왔기 때문에 네. 거의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포토라인 세울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설사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결과물은 별로 없고 일단 조사한 다음에 돌려보내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의혹의 몸통격인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에 전격 귀국을 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검찰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파헤칠지 의혹과 함께 또 우려와 함께 기대도 그런 국민들의 시선이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개관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